안녕하세요. 이웃집 모모로 모모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EBS의 평생학교에 좀 강의 촬영이 좀 있어서 이번 영상을 좀 늦게 올렸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경계선 지능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로 오래 일하다 보면은 종합심리평가, 풀배터리라는 거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때 지능검사를 딱 이제 해봤을 때 너무 지능이 낮다. 근데 이제 70 이하면 정신지체지만 보통은 이제 70에서 84를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지만 저희 임상가들은 70에서 79까지를 주로 경계선 지능이라고 명명하기도 하거든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임상심리 전문가만이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웩슬러 지능검사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경계선 지능도 모두 다 같은 경계선 지능의 양상이 아닙니다. 그 웩슬러 지능검사의 5가지 지표에 따라서 경계선 지능의 사람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오는가는 모두 다르거든요. 모든 경계선 지능 사람들은 다 이러하다라는 편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편견을 좀 없앴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웩슬러 지능검사를 통해서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국민의 10에서 13% 정도니까요. 거의 7명 중에 1명꼴로 경계선 지능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계선 지능이 어떤 점이 가장 좀 안타까운 거냐면요. IQ 70 이하면 지적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 70과 79 평균 지능과 정신지체 사이에 껴있는 이 경계선 지능들은 딱히 진단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내가 뭔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한데 사회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 건 없고 계속 부적응이 되거나 갈등의 어떤 사건을 많이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앞서 말씀드린 풀 배터리 검사를 10살이 되기 전에 꼭 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상당히 많아지는데, 무턱대고 다른 아이들이 한다 그래서 모두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 거는 저는 지양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적 기능이든 정서적 부분이든 사회적 부분이든 정확히 알고 나서 아이에 대한 어떤 학습 개입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막 푸시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고학년이 돼서 우울증이 되거나 뭐 반사회성 쪽으로 막 삐딱하게 가거나 부모 자녀 갈등이 심각하거나 이런 자녀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종합심리검사를 10살 되기 전에는 꼭 해보셔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능검사를 10살에 했어요. 근데 IQ가 경계선 지능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 5판, 최신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5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 이해, 시공간, 유동추론, 그리고 작업 기억, 처리 속도라는 5개의 지표인데요. 용어가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어 이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가 후천적으로 많이 발달되는 언어의 어떤 개념이 형성되면서 어느 정도의 언어 이해력이 있는지를 보는 지표고요. 시공간이나 유동추론은 비언어적인 능력으로요. 어떤 지침을 주고 나서 이 사람의 문제 해결력이라던가 지침이 없을 때 시행착오를 어떻게 해가면서 대처와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작업 기억은 작동 기억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경계선 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기억해 보는 거,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작동되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리 속도는 말 그대로 간단한 어떤 과제예요. 거기서 얼마나 내가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지,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 여기서 전체 IQ라 하면 이 5개의 지표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웩슬러 지능검사의 어떤 그 지표를 봤을 때 언어 이해와 시공간, 유동추론, 이 지표는 평균인데 작업기억이라던가 처리속도가 거의 빵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작업기억이랑 이 처리속도 두 지표가 나왔을 때도 평균으로 봤을 때 거의 경계선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유의하셔야 될 게 작업기억이나 처리속도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안하다, 그럼 처리가 잘 안 되고, 우울하다, 그러면 집중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서
정서적인 문제가 좀 좋아지면 1년 후에 지능 검사를 했을 때 경계선 지능이 아니고 평균 영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표 어떤 지표가 내려갔는지 잘 보시고, 두 번째 사례 언어 이해는 평균인데요. 시공간 유동 출현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 그리고 작업 기억이라던가 처리 속도도 같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타고난 지능을 평가하는 이 비언어적인 능력을 보는 검사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언어 이해와 같은 후천적인 언어 이해력, 그다음 개념 능력은 괜찮은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어떤 대처력, 사회적 판단력, 그 다음에 조직화, 지각적으로 구성해보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조기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합당한 어떤 맞는 교육적인 커리를 짜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판단하고 시각적으로 빨리 처리하고 구성해내는 그런 어떤 퍼즐 작업이라던가 구성 과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다른 과제보다 많이 해줄 때 1년 후에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사례는 반대로요. 언어 이해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 외에 시공간이나 유동 추론이 언어 이해에 비해서는 잘 발달된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이 경우는 후천적으로 발달되어야 되는 어떤 언어 이해력이라던가 독서량, 그다음 개념, 그다음 언어적 추리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라, 이런 사람들에게 개입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이 아이의 어떤 언어적인 수준에 맞는 과제들을 구성을 해서 책을 많이 읽어준다던가 어휘력을 늘려본다던가,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서 나오는 어떤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추론해보게 하는 이런 식의 학습이 들어가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세 사례에서도 보듯이요, 경계선은 모두 다 이해력이 다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그 어떤 지표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보이는 양상이 모두 다 다양해요. 그러니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모두 이해력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업 기억 지표하고 처리 속도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체로 정서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친구에게 왕따를 당했다거나, 또는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봤을 때 뭔가 얘는 왜 자꾸 학습이 잘 되지 않지? 그러면서 되게 윽박지르면서 혼을 내다가 심지어 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 봐도 정서적인 부분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우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웩슬러 지능 검사를 돌렸을 때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 두 지표가 같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지표가 저하되면 다른 지표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도 경계선 지능처럼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경계선 지능은 다 어떠할 것이다 라는 일관된 편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경계선 지능인데 이것도 알아? 너 이해력이 떨어지지? 이런 식의 평가는 금물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 그 다음 대학생인데 이제 학습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성인 청년층에서도 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웩슬러 검사를 돌려보면 경계선 지능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성인이 오히려 좀 홀가분하다, 내가 이제 지능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하고 어떤 부분에서 정서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명확히 분리해서 볼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진짜 경계선 지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지표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오히려 내가 조금 답답했는데 지능적인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좀 마음은 편합니다 라고 보고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능검사 또는 자녀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종합심리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해보시고 본인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이 나왔다고 해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 부분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도 나는 매우 지금 심각하게 우울하고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 정서로 인해서 지능이 퇴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경계선 지능에서 어떤 정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떨어져 있다면 정서 문제부터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되고 나서는 인지적인 부분에 어떤 개입을 하면 이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치료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그걸 지속적으로 한 1년여 과정 동안 열심히 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경우는 1년의 주기를 두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재검사를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어떤 영상이 없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그 영상 찾아보다가 어떤 분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학교를 만드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주 너무 괜찮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는데요. 우리 사회가 7명에 1명꼴로 있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옆에서 이런 분을 보면 많이 돕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그다음 서로 돕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리셋 증후군으로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